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저희 머니올라가 상장기업 중 장기간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의료 AI 기업 루닛입니다. 서범석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주가를 예측하거나 뭐 전망하는 이제 그런 분들인데 사실 이제 저희 방송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방송인데 이 투자할 때 보면 이제 기업 잘 알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기업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특히 뭐 바이오는 뭐 워낙 전문 분야라 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직접 모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문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좀 쉽게 설명을 좀 네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공부 삼아서 좀 봐주십시오. 이거 루닛 주식을 사라는 방송이 아닙니다. 아마 이제 어제 증자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뒤에서 좀 다루기로 네네. 하고. 네. 자, 대표님, 루닛은 어떤 기업이다? 한마디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루닛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암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의료 AI 회사이고요. 예. 주로 이제 암의 진단 및 치료 쪽에 이제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진단 측면에서 주로 진단에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뭐 엑스레이나 유방 촬영술이나 뭐 CT와 같은 그런 검사에 AI를 적용시켜서 이제 보다 잘 암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네. 이제 치료 쪽 영역에 넘어가서 이제 어떤 항암제에 어떤 환자들이 잘 들을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잘 가이드를 해주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측하는 솔루션, 치료 효과를 높이는 솔루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팔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고 있는 쪽이 이제 루닛 인사이트라고 아까 진단 쪽으로 저희가 네. 설명드린 이제 엑스레이랑 유방 촬영술에 AI를 적용해서 진단이 더 잘 되게끔, 그러니까 폐암과 유방암이 더 진단이 더 잘 되게끔 하는 솔루션들이 지금 현재는 제일 활발하게 한 3, 4년 전부터 상업화가 되고 있고, 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한 2,500곳의 병원에서 실제 임상에서 예. 실제 의사들이 활발하게 쓰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닛 인사이트는 네. 이제 진단, 네. 루닛 스코프는 치료 쪽. 치료. 자, 루닛 인사이트는 뭐 어떤 상품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의 그런 엑스레이나 유방 촬영술 혹은 CT와 같은 그런 암의 진단에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는 영상 검사들이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대량 확보를 해서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학습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이제는 이미지를 딱 입력을 하면 그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여기가 암이다. 뭐 암이 있을 확률이 얼마다라고 이제 수치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를 판독하시는 우리 의사들, 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이 딱 보고 이게 맞으면 이제 이거를 참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찾기 어려운 그런 영역들까지도 성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희미한 그런 병변들까지도 잘 찾아줘서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판독이 더 정확하게 될 수 있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뭐 한 3종류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CXR, MMG, DBT. 각각 뭐 네. 간단하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CXR은 이제 그 흉부 엑스레이. 예. 흉부 엑스레이는 폐암에 주로 쓰이고 있는 그런 검진 그 영상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의학에서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영상 검사거든요. 뭐 예. 기흉이라든가 뭐 폐렴이라든가 뭐 폐결핵 뭐 등등 정말 그 폐 쪽에 있는 그런 다양한 질환들을 에 대해서 이제 알기 위해서 찍는 기본적인 검사라고 보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AI 솔루션이 이제 CXR이고
MMG는 이제 마모그래피라고 유방 촬영술이고, 그거는 이제 유방암의 검진에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엑스레이 기반 영상이고, 또 비슷하게 그 유방암을 딱 그 검출해내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 DBT는 디지털 브레스트 토모센터시스라고 그 방금 설명드린 그 유방 촬영술의 3D 버전입니다. 2D 단중 버전. 촬영. 네. 예. 그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제 CT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폐암 유방암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게 시장이 많고 뭐 데이터가 많고 이래서 그런 겁니까? 일단 두 암종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흔한 암종이에요. 유방암, 폐암이 발생률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흔한 거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검사들 그 검진이 있는 암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췌장암 같은 경우는 검진이라는 게 없거든요.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사실 포함이 안 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그 유방암이랑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검진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검사들이 워낙 자주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큰 거죠. 그 시장이 크고 기본적인 거고. 근데 세 번째 이유는 이게 기본적으로 2D 영상이라서 우리 몸은 3D지 않습니까? 네. 그 3D를 2D로 영상화를 하다 보니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판독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뭔가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유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첫 스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뭐 앞으로 또 확대돼 나갈 걸로 알고 있고. 네. 자, 루니스코프는 루닛 인사이트에 비해서는 내용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상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 미션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암을 정복하고자 하는 미션이고, 이제 그 암을 정복하고자 하기 위한다는 것은 암의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건데, 암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진단 쪽에서는 조기 진단, 조기에 진단이 되면 수술도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암이거든요. 근데 이제 늦게 발견되면 이제 사망률이 높죠. 그래서 검진 쪽에 이제 조기 진단을 하는 게 하나인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치료가 더 효과적으로 되게끔 해주는 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암이라는 게 워낙 복잡한 질병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폐암, 유방암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뭐 몇천 개, 몇만 개의 그런 다양한 종들이 포함된 그런 질병이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죠. 그러니까 약을 하나 개발을 해도 어떤 유형에서는 잘 듣고 어떤 유형에서는 전혀 안 들으니까 복잡하고 잘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암종을 세부적으로 나눠줘서 구분을 해주면 그 구분에 맞게 이제 그 생물학적인 특징에 맞는 항암제를 투약했을 때 더 효과가 좋은 거고. 근데 이런 거를 바이오마커라 그래요. 바이오마커라고 어떤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병의 생물학적인 특징을 잘 나눠주는 걸 바이오마커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AI로 만든 건데 설명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항암제에 대한 반응을 예측해주는 솔루션이고 저희는 주로 병리 이미지에 이제 AI를 적용시키는 건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병리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보통 그 조직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을 떼서 이렇게 얇게 조직을 썰어서 보통 이제 현미경으로 봅니다. 슬라이드로. 그러면 이제 그 암 세포나 그 주변 세포들을 현미경으로 보고 이게 암이냐 아니냐라고 확진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던 이제 데이터인데 그래서 이제 병리학과라는 또 과가 있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이제 판독하시는 분들의 과고. 근데 그래서 그 암의 생김새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암의 주변에 있는 세포들의 또 이제 상황을 또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로 진단에 쓰이는 그런 데이터이긴 한데 어쨌든 암의 그런 생김새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유용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면역 항암제에 대한 반응 예측을 하는 거를 지금 그게 이제 저희 루니스코프 IO인 거고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면역항암제의 기전이 암세포를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그 면역세포가 암을 잘 죽이게끔 하는 게 그 기본 기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암세포 주변에 면역세포들이 얼마나 잘 포진되어 있나,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런 게 그 치료 반응을 잘 예측해주는 요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AI를 통해서 그 암 조직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잘 분석해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암세포 주변에 면역세포가 하나도 없으면 면역항암제를 투약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군인이 없는 거죠. 군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AI로 좀 이렇게 잘 분석해주는 건데 좀 복잡하죠. 이게 그냥 단순히 있다 없다 수준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면역세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반응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의 눈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서 그 특정 패턴들을 알아내서 이런 패턴이 있으면 면역항암제에 대한 반응이 좋고 이런 패턴이 있으면 반응이 없고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 T세포가 네.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암세포가 매우 똑똑해가지고 네. T세포가 공격 못하게 네. 네. 작용을 하는데 네.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작용을 얼마나 뭐 그런 작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맞습니다. 검사해서 네. T세포가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네. PDL1하고 IO하고 네. 그거는 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그것도 내용이 좀 복잡해지는데 지금 방금 설명해드린 거는 이제 IO, 루미스코프 네. IO인 거고, PDL1은 PD1이라는 이제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T세포에 있는 단백질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있으면 이제 면역항암제도 반응이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병리기과 선생님들이 이제 그 조직을 염색을 해서 그 PDL1에 의해서 이렇게 발현되는 양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1%, 뭐 10%, 50%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아까 조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 그게 현미경으로 보는 건데, 실제로 그거를 쫙 펼쳤을 때, 거의 테니스 코트 하나의 그 슬라이드 하나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샅샅이 다 뒤져가면서 하나하나 다 보고 막 그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AI로 해줌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이게 이제 1%냐 10%냐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금 일단 폐암하고 유방암에 집중하고 있지만 적용 암종을 좀 확대해 나가는 거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네. 면역항암제 쪽은 저희가 그러니까 루미스코프 IO 쪽은 저희가 지금 거의 모든 암종 17개 암종에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루미스코프 경쟁할 만한 뭐 글로벌 무대에서 네. 업체가 있습니까? 또 있다 그러면은 좀 이 실력 룬이라고의 어떤 그런 실력 비교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객관적으로. 네네. 저희가 사실 오늘 인사이트 쪽부터 설명드리면 인사이트 쪽에 대해서도 경쟁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뭐를 해도 다 경쟁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도 있고 이제 해외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 인사이트 쪽은 오래전부터 해와서 이게 비교했던 그러니까 같이 서로 이렇게 경쟁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논문화가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 파트너사들 뭐 GE나 후지필름이나 이런 파트너사들이 저희랑 파트너십을 맺기 전에 이제 비교 분석했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같이 대결을 했던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1등을 해서 막 좋은 성과들을 올렸는데 이쪽 루미스코프 쪽으로는 그런 사례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저희가 가든텔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가든텔스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 같은 데이터로 이제 테스트를 여러 회사들을 다 해봤는데 시험을 봤군요. 네, 시험을 봤는데 저희가 또 1등을 해서 투자를 받은 적이 있고 연구를 통해서 직접
비교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아직 공개된 것들은 없고, 네, 이제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지나면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람의 능력, 네. 이제 구체적으로는 의사분들의 능력이죠.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조기에 발견하고 또 치료할 때는 항암제 치료 효과를 높인다. 네.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결국 이제 기계학습을 했을 텐데 네. 학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조금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결국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에서 네. 그러면 뭐 엑스레이 영상에 암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이제 답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영상 안에 폐암이 어디에 있다 이런 걸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닌 경우, 아무것도 없고 정상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뭐 몇백만 장 이런 엄청나게 많은 수로 학습을 시킵니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폐암이네 라는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한 거,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 픽셀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그거에 대한 공식들이 막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튜닝이 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네, 학습하는 그 인공지능 학습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데이터 규모가 워낙 중요한데, 주로 이제 뭐 100만 단위로 학습이 되고요. 그 의미는 이제 한 명의 이제 영상의학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거의 뭐 몇백 년 동안 경험을 해야 이제 볼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을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0년, 20년 하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문가들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이제 보고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성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로 따지면은 의사 생활을 몇백만 년 한 셈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루닛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 사실 인간 의사보다 조기에 이제 이 암을 발견할 가능성, 네. 이게 이제 좀 더 높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발견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제 암에 걸린 환자들의 영상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자들의 과거 영상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암 환자가 2016년도에 뭐 3기 폐암에 걸렸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의 특징상, 그러니까 매년 찍으니까. 매년 찍고 그렇잖아요. 예, 예. 보니까 막 2년, 3년 막 이렇게 해봤더니 3년 전에는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정상으로 판독이 된 거죠. 사람이 못 알아본 거군요. 네. 근데 그런 과거의 영상에 저희 인공지능을 돌려보니까 실제로 그 폐암을 찾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 봤더니 거의 50% 이상에서 과거 2, 3년 전의 영상에서 폐암을 잘 찾아내더라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좀 해석을 하자면,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로 도입을 해서 판독을 한다면 이제 2, 3년 전에 좀 더 조기에 암을 이제 검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 의사가 뭐 3기에 발견했다고 하면 네. 이 루닛 인사이트는 아주 작을 때 1기에 네. 아주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게 3기면 사실 특히 폐암 같은 경우는 3기면 완치가 불가능한 이제 암인 거고, 왜냐면 다 퍼져 있으니까. 예. 근데 1기면 수술적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완치도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서 5년 생존율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80%대 20%? 예. 그러니까 사실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인 거죠.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좀 판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유럽 같은 데는 뭐 의사 2분이 판독하도록 한 나라도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이 루닛 인사이트를 쓰면은 의사 1분이면 충분한 겁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의 유럽 모든 나라가 예. 그런 특이한 정책이 있는데,
이제 유방암 검진에서 그 유방 촬영술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때 이제 판독할 때 2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그걸 판독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류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그 의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최근에 저희가 그 이제 전향적 연구를 스웨덴에서 엄청 큰 연구를 진행했었어요. 바로 비교를 한 거죠. 네. 2명의 의사 전문의가 이렇게 판독해서 한 검진이랑 예. 한쪽은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 제품, 그 다음에 영상의학 1명 이렇게 해서 비교를 직접 해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전향적으로. 네. 그럼 한 2년에 걸쳐서 전향적으로 해봤는데, 오히려 영상의학과랑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한 그 그룹이 오히려 더 많은 암을 찾았고. 의사 두 분보다요? 네. 그리고 더 불필요한 검사를 더 하게 됐어요. 뭐, 조직검사라든가.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2명의 의사가 같이 안 해도 의사 1명,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렇게 붙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제 성과가 좋았던 거죠. 그 검진에 대한 성과가. 이런 이제, 그래서 이걸 저희가 스터디를 크게 해서 이제 곧 있으면 논문이 나올 예정이고요. 근데, 이런 걸 또 저희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임상적 증거가 계속 쌓이게 되면 굳이 2명의 영상의학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워낙 그 국가적인 측면에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2명의 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막 의료 수가도 받고 그 유럽 안에서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도 말이 되고 실질적으로 또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말이 되고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제도가 변경되는 데까지는 못 갔지만. 근데 그럴 만한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는 이제 축적이 됐고. 네. 언제쯤 바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병원들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미. 아직 가이드라인이 바뀌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그런 에비던스면 우리도 그냥 이렇게 진행할 만하겠다 해서 이미 그렇게 쓸 목적으로 저희 제품을 구매한 병원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나오기도 전에 이제 병원 차원에서 그렇게 도입하겠다고 하는 병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 그게 단순히 비용의 문제는 아니고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뭐 둘 다죠. 근데 비용도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요인이 되는 거죠. 이 루니스코프를 사용하면은 뭐 특별히 이제 면역 항암제 네. 치료 효과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겁니까? 보통 뭐 저희가 다양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바이오마커 없이, 그러니까 추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100명한테 그 면역 항암제를 투약하면 보통 반응이 뭐 한 20%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반응을 잘 할 환자들로 좀 추려 주었을 때 그 추려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면역항암제를 투약했을 때 예. 반응률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3배가 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근데 이게 환자 입장에서도 의미가 크죠. 네. 더 효과를 더 많이 보는 환자들로 치워지니까. 그리고 이제 굳이 처방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러니까 처방해봤자 효과가 없을 환자들도 이제 미리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의미 있는 게 그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거의 몇 조의 그런 큰 비용을 들여서 약을 개발을 하는데, 이제 그 인허가를 통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 승패가 좌우되잖아요. 예. 인허가를 통과하면 시장이 크고 하니까 큰 수익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실패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썼던 자원이 낭비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요 FDA 요 인허가를 통과하는 게 핵심인데, 20% 아까 처음 드린 그 100명 중에 20%의 반응률이면 이건 통과가 안 돼요. 보통 한 적어도 30%는 넘어야 이제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들이 임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 바이오마커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제약 이쪽 치료 영역은 이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산업이에요. 그럼 약 같은 거 보면 그걸 병원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제약사들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개발을 해서 그들이 개발한 약이 결국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임상 시험의 그런 힘이 워낙 센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 바이오마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같이 통과가 되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의무적으로 FDA에서 승인을 내줄 때 이 바이오마커로 신약 개발을 했으니까 이걸 묶어서 써라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동반 진단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 특정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이 특정 검사를 해야 되고 이 특정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지만 그 약을 처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약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약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환자들이 저희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을 팔 때마다 또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영리스코프 쪽은 이게 제약사랑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인허가를 잘 받는 게 핵심이에요. 제약사와의 그런 협업이 정말 핵심이고 그게 한번 통과가 되면 그 이후의 그런 사업은 어느 정도는 좀 보장된 그런 약간 제약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뭐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루닛 스코프의 이제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이유군요. 이게 이제 한동안 사실 아마 이제 국민들 중에 뭐 루닛을 잘 모르시는 분은 계셔도 IBM 왓슨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한 분들이 이제 다 아실 건데, 근데 사실 요즘 뭐 왓슨은 사실상 실패작이라는 이제 평가가 내려졌는데 이게 루닛 인사이트하고 왓슨의 뭐 차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에서 루닛이 이제 글로벌 1등이 될 수 있었는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왜냐하면 오늘 뭐 다룬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 일반 시청자들이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IBM 왓슨의 경우에 사실 많은 마케팅을 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막 그랬지만 사실은 그 기술력이 이렇게 받쳐진 그런 제품은 아니었고요. 사실 만든 게 되게 오래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였고, 그래서 정확도가 좋지는 않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케팅을 활발하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써본 이제 병원들은 꽤 있고요. 근데 이제 성능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된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역이 좀 다르긴 해요. 저희 쪽은 이제 영상 쪽을 보는 거고, 그쪽은 이제, 그냥 문헌 쪽을 좀, 이제, 분석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래서 초반부터 이제 그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만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쓴 그런 데이터의 규모도, 매우 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잘 입증하는데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이렇게 성능이 정확해요 라고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 성능이 되게 좋다라는 것을 많이 이제 입증을 한 게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로 저희가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써본 선생님들을 인터뷰해 보면 이제 처음에 이걸 쓸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번 써보시고 나서는 계속 쓰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유용하니까. 이게 뭐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뭐 다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이제 AI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폐암 1기, 뭐 3기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워낙 조기 단계나 뭐 1기에서는 이게 작으니까 사람이 육안으로 구분해내기 어려워서 이제 좀 커진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발견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가 이제 놓친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뭐 의학 교과서에 없던 의사들이 잘 모르던 어떤 유형이나 형태, 뭐 특성을 가진 암 이런 걸 뭐 루닛이 발견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궁금하네요. 진단 쪽에서는 뭐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그 진단 쪽은 단순하거든요. 그냥 뭐가 있다 없다를 검토를 하는 거니까 그냥 픽셀 수준에서 이게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있다고 하면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복잡도가 높지는 않은데 그 영상 자체는 오히려 스코프 쪽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조직 검사를 한 데이터에 이제 AI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패턴들, 그러니까 그 암의 조직과 그 주변에 있는 면역
세포들의 그런 패턴들이 어떤 패턴들이 있으면 이제 반응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뭐 이렇게 정설은 없거든요. 뭐 어느 정도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딱 스탠더드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환자에서는 반응이 있었고 이런 환자에서는 반응이 없었는데 그런 걸 비교해서 학습해 봤더니 이렇게 생긴 패턴들은 반응을 잘 하더라. 이렇게 생긴 또 패턴들은 반응을 안 하더라. 이런 패턴들을 좀 알아낸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알아낸 그런 피처들 꽤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논문으로 발표를 하실 거고. 네, 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립이 되면은 또 교과서 내용도 좀 바뀌고 그래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닛이 이제 의학 교과서를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AI의 애플리케이션을 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엑스레이, 뭐 유방 촬영술, 스코프 이렇게 해서 뭐 크게 여기 이제 3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각각 따로따로 상업화를 해왔는데 앞으로의 저희 방향성은 이제 플랫폼 쪽까지도 확장하는 게 저희의 이제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